예, 유수봉입니다. 우리 지금 브루투스 이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두이노에서 브루투스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 또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에 내가 만든 앱에 연결시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앞 시간에 그 아두이노 통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잘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시간에는 케이스 스타디를 해갖고 공대생 같은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코드도 제시를 했어요.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기보다는 브루투스 통신에 주의할 점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일한 포트를 쓰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랩 TLCX요, TLCX. 두 번째 FND 같은 경우는 브루투스 통신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에서 코드를 숫자를 쓰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 브루투스가 통신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명령어나 메시지 중에 보면 대부분의 알파벳은 대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제어하는 문자를 제어를 할 때 제어 코드를 좀 구분을 좀 해. 모드를 설정해서 쓰든지, 지금부터 난 제어하는 명령을 날릴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사용을 하질 않는다면, 이 아두이노에서 쓸 때 딴 거라고 좀 틀립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아두이노하고, 그러니까 브루투스랑 제공하는 메시지와 명령도 같이 터미널에 제시가 돼 버립니다.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날리지 않았는데, 내가 준 메시지가 아닌데 지가 관리하는 메시지도 아두이노 쪽에 날라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나? 내가 문자를 보내면 내 문자만 가야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전화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도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명령을 만들다. 그 프로그램 짤 때 보면 그 다운표 쓰기 R, G, Y 놓잖아요. 그런 걸 정할 때 좀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직접 체험해보라고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랩 FNDX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누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 점 뜰 때 그리고 나중에 종료할 때 보면은 FND 이상한 글씨가 나올 겁니다. 좀 이상한 글씨가 안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원하지 않는 이상한 글씨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안 나올 수도 물론 있다고 그랬어요. 마저 마무리하면서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숫자가 포함이 됐으면 그 랩 FNDX 같은 경우는 내가 준 명령이 아닌 그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FND 표시가 돼버립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라고 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준 겁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무시해도 됩니다. 진짜로요. 공학하는 애들이 좀 디테일하게 통신 내용을 이해하는 용도로 또 아두이노에서 브루투스 모듈을 제어할 때는 기존에 있는 브루투스 모듈 인터넷 통신, 시리얼 통신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려고 냈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만든 앱으로 지금까지 실습했던 아두이노 보드 또 브루투스 모듈을 직접 그걸 여기서 통신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앱 인벤트 올려가지고 앱 프로를 한번 짜봅시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예제입니다. 이게 아까 그 통신하는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코드, 그걸 한번 지금 경험해보라고 집어넣었던 거죠. 통신 포트를 하나만 쓰는 경우였는데, 그림을 내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으네. 요 포트 요거 2번, 3번으로 바꿔주고 쓰기 바랍니다.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소리 안 들어오는 사람 헷갈리겠죠? 2번, 3번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코드에 보면은, 수업도 시리얼 썼죠? 2번, 3번 포트를 브루투스에 연결돼요. 브루투스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지금 랩 TLCX 앞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그 예제인데 그 코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정의하고 쓰게 되면 2번 핀과 3번 핀이 브루투스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아두이노의 다운로드용으로 쓰고 시리얼 모니터용으로 사용되는 그 핀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경우는 모니터용하고 브루투스용 두 개 다 열어 놓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앱을 직접 작성해서 그 앱으로 내가 아두이노 보드를 제어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브루투스로 통신했었죠. 그렇게 쓰는 건데 그림을 잘못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그림 말고 2번과 3번 핀으로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밑에 여기 9번하고 11번까지는 LED에 대한 거죠. 8번, 9번, 10번 핀 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용, 그 다음에 브루투스용 두 가지로 구분했고요.
앞에서 설명을 조금 짜집게 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기본은 동일하니까요. 코드 보고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브루투스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 문자 변수 하나 지정했고요. 그리고 브루투스로 전달받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 그걸 읽어서 X에 집어넣어 줘라. 그리고 그 내용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고, 요까지는 정상이죠.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요거 좀 잡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달받은 메시지가 R자, R이라는 소문자 R이면은 10번 불 켜고, Y면 9번 핀에 연결된 거 불 켜고, 하이를 주라는 거죠. 불 켰다 켰다는 또 타입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거니까요. 또 G면은 8번 핀을 불 켜라. 그리고 X면은 모든 핀에 다 로우의 값으로 할당해줘야죠. 꺼라.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즉, 브루투스 R, Y, G. 앞에서 그걸 했으면은 똑같은 거니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혹시 또 2교시 듣고 3교시 늦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R, Y, G라는 글씨가 들어오면 해당 LED 불이 켜질 거고요. X가 들어오면 다 꺼지는 겁니다.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충 감 잡겠죠? 다른 알파벳을 이용해서 다른 기능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렇게 아두이노가 설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앱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을 랩 AI2 브루투스라고 정했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 앱은 아두이노 보드에 실습한 랩 TLC-X를 이용해서 합니다. 브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앱 프로그램을 한다는 겁니다. 앱에서 브루투스 기능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고서 브루투스 연결시키고, 그리고 브루투스 연결한 후에 R, Y, G, X란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게 전달이 돼서 아두이노 보드에 LED 불을 켜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은 많은데 특별한 거 없네. 멋있게 꾸미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만든 앱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아두이노랑 브루투스 통신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앱을 짜야 되지? 그걸 지금 연습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 합시다. 물론 여기서 설명하는 건 기능을 많이 제한적으로 뺐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좋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오류 발생 경우 다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요. 또 브루투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가지로 동작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작성하는 건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하면 서버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작업하다 보면 서버가 옆에 보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만든 앱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할 때는 보다 디테일한 기능도 집어넣겠죠. 예, 봅시다. 예, 디자이너 먼저 설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앱 할 때 늘 구분이 됐었죠. 디자이너와 블록 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디자이너는 화면을 설계하는 용도로 이용을 했었었죠. 기억해 줍시다. 디자이너 한번 해봅시다. 예,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늘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간판 배치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대충 보면은 다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 버튼들이고 요거는 레이아웃 썼다는 거 알죠? 특이한 점이 하나는 여기 커넥트라고 있거든요. 이 커넥트는 버튼 아닙니다. 리스트 피커 써야 됩니다. 리스트 피커는 어떤 걸 선택하는 목록입니다. 목록이 제시가 되면 선택을 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딱 이름을 치면 쫙 목록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름 하나 딱 셀렉트하면 그게 선택이 돼서 전화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특정 필드에 값이 설정되게 되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리스트 피커를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 라벨 썼습니다. 얘 라벨 썼고 얘도 라벨 썼습니다. 텍스트 박스 썼나?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특이한 객체들이 있는 여기 브루투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커넥티비티에 들어가 보면 브루투스 클라이언트, 브루투스 서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브루투스 클라이언트 갖다가 집어 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클락이 또 들어갑니다. 클락은 어떤 용도 센서에 있죠. 얘는 아까도 보면 이게 아두이노나 PC에 들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앱에서는 기능을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루투스로 전송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타이머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락을 갖다 놓아야겠죠. 네, 그겁니다. 특별한 거 괜히 강조하네. 그래서 클락이 있어야 되고요. 클락이 전송받은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나 노티파이어 같은 경우는 메시지 창 또는 음성 지원용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 리스트 피커라는 거 썼다는 거, 요거만 좀 조심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리스트 피커는 버튼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죠. 특별한 거 있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쉽게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앱 인벤터리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디자인 이름도 내가 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이 브루투스라고 합시다. 마이 브루투스. 귀찮으면 BT라고 합시다. BT.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내가 스킵했네. 이제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잘 따라올 거라 믿기 때문에 스킵한 겁니다. 예, 다음 거 봅시다. 예, 블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이 객체들의 이름이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서 리네임 작업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들, 요거는 커넥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디가 있냐, 이거 커넥트라고 해주고요. 여기 디스커넥트 이름이 되어 있는 그대로 디스커넥트라고, 가능한 이름 다 대문자로 해줍시다. 소문자 혹시 또 위험한 문제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요. 엑시트, 이거 프로그램 종료한다는 소리거든요. 엑시트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쪽에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것 중에 레드, 옐로우, 그린, 오프 있습니다. 다 버튼 처리했죠. 요거 리스트 피커라고 그랬죠. 요거 커넥터 모양이 좀 틀리죠. 요게 리스트 피커입니다. 요건 버튼이죠. 그림 보고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으려면 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레드, 옐로우, 그린, 오프 버튼 배치했습니다. 이름도 동일하게 레드, 옐로우, 그린, 오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리어란 버튼 하나 넣는데 이거는 여기 밑에 로고 창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 쭉 밑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걸 지우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라고 해줍시다. 그리고 밑에 여기 A 텍스트 박스네. 라벨 썼네. 라벨. 여기도 라벨이죠. 라벨 하나 갖다 놨고요. 꽉 채우기 한 다음에 이름을 로고라고 했습니다. 기록이 쭉 들어갈 거니까 그 밖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름 여기 지정한 대로 모두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버튼마다 블록 작업할 때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 특별한 건 없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커넥트 누르면 블루투스 목록이 나오게 할 거거든요. 목록이 나와요. 여러분이 샘플로 봤던 그 앱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력을 더 많이 요구하거든요. 지금 기본 기능에 충실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 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좀 시간 투자하면 똑같은 앱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앱 인벤터리도 충분히 나옵니다. 아까 봤던 그 정도 기능은 충분합니다. 대신 그거 다 구현한 블록이 장난이 아니게 커집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더 커지죠. 그리고 버튼은 각각 이런 문자를 날리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블록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화면 설계,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수정하는 것까지 알죠? 선택하고 리네임 눌러서 고치는 거, 그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블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오래간만이니까 좋네. 블록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게 블록 코딩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별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죠. 정해진 것만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양 수업입니다. 이런 썰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교양 확대, 교양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 코딩 방식이 초보자나 아니면은 비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프로그램 방식이거든요. 반면에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거 제작할 때는 코딩 방식보다 이 블록 코딩 방식이 훨씬 텍스트 코딩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이걸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구동 원리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앱 인벤터는 참 좋은 툴입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전문가를 위해서 모든 기능,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다가서야 그런 장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재미없죠. 예, 블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스크린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이건 처음에 앱이 시작될 때거든요. 그래서 앱이 처음 시작될 때 브루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없다면 메시지 창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락 타이머, 그래서 이거는 클락 타이머는 브루투스가 전달 메시지를 확인하는 건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확인할 게 없죠. 브루스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아놓는 기능. 클락의 타이머는 디폴트가 이네이블이 true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창이 열릴 때 브루투스가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브루투스가 없거나 등록이 안 돼 있거나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실행할 때 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에 대한 기능, 나도 미처 습관적으로 만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브루투스가 안 열려있으면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타이머인데, 브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때 타이머를 쓰거든요. 처음에는 브루투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처음 시작할 땐 브루투스 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막아놓는,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않았다를 설정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없어도 큰 문제는 안 쓸 것 같아요. 에라메스 계속 나올 겁니다.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브루투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해줘요 똑같이. 오케이. 네, 커넥트 버튼은 브루투스 연결하는 거거든요. 아까 리스트 피커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리스트 피커로 된 커넥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된 브루투스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버튼 클릭으로가 나오지 않고 리스트 피커는 비퍼 피킹 선택하기 전, 애프터 피킹 목록에서 선택한 후 둘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그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먼저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브루스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 목록, 스마트폰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죠. 등록된 디바이스, 그걸 갖다 여기다 다 등록을 시켜주고요. 목록이죠. 그리고 나서 화면에 이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혹시라도 이 클라이언트가 죽어 있다면은 활성화 시켜야죠. 없으면 표시가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집어넣은 겁니다. 처음에도 있지만 쓰는 도중에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연결을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브루스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테스트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하면은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록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목록이 제시된 이후에 제시된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브루투스 목록 부품이겠죠. 그러면 얘가 그게 선택했는지 아닌지 선택했으면 그걸 불러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면은 연결시켜라 주소는 커넥트 셀렉터 선택한 그 주소를 여기다 연결시켜 주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보내죠. 타이틀에다가 연결됐어. 그리고 연결됐다고 체크해 버리는 거죠. 연결됐으니까 나중에 체크할 때 이걸 불러 쓰게 되면 true, 그러니까 true or false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브루투스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선택한 그 디바이스가 지정이 된 거죠. 커넥트 버튼은 디바이스, 브루투스 목록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브루투스를 고른다, 선택한다. 그런 후 그거를 열어준다. 그걸 통해서 통신 채널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연결된 후에 넘어온 거는 요건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트루 펄스 넘어오는데 연결됐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함수로 지정했습니다. 이름 특이하죠? 이거 프로시저에서 불러놓고 만드는 겁니다. 이름 지정하고 그렇게 된 경우 처리해 달라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열렸으니까 이 열려라 버튼이 있죠. 커넥트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커넥트 버튼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잖아. 안 열렸을 때 열기 버튼이 눌러줄 수 있는 상태로 열려 있으면 닫기 버튼이 눌러줄 수 있는 상태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열었으니까 여기 타이머도 활성화 시켜줘야 되죠. 활성화 시켜준 겁니다. 앞에서 이거 true로 해서 날렸거든요. 거기서 보낸 그 값으로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상태가 변했으니까 사용 가능한 버튼을 활성화 시킬 건지 비활성화 시킬 건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지금 connected라는 함수로 빼놓은 겁니다. 프로시저로. 큰 의미 없고요. 다 살아있어도 되나? 요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거. 타이머 이네이블이 없으면 동작을 하지 않아 데이터를 못 읽어오거든요. 요 둘은 없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넣어줍시다. 화면상에 선택할 수 있게 하냐 없어야 그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넘어갑시다. 중요하진 않은데 밑에 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데이터 못 읽어냅니다. 예, 디스커넥트 버튼입니다. 이건 브루투스 연결 끊기거든요. 연결하기 쉽습니다. 디스커넥트 버튼을 클릭한 경우 브루투스 클라이언트를 디스커넥션 시켜라 라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커넥티도 아까 조금 아까 봤던 거죠. 여기에 false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열기 버튼 활성화해서 얘는 살아나고
닫기 버튼은 이제 죽어버릴 거고요. 타이머도 죽어버리겠죠. 그런 명령을 얘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메시지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외부 장치 연결이 해제됐습니다죠. 요 둘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또 블루투스 못 찾는다고 에러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거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엑시트하고 클리어 버튼인데, 엑시트 하면 이제 앱을 종료하라는 거죠. 엑시트 버튼 누르면 일단 블루투스 닫고, 이 통신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열어놓고 하게 되면 그걸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상대방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줄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못 갈 거면 못 간다고 얼른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블루투스 끊어주고 프로그램 닫아라 이 소리입니다. 요거 넣는 습관 들여주면 좋고요. 클리어는 로고창의 내용을 다 지우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메시지 주고받으면 로고창에 계속 휘소리가 남게 되거든요. 우리 채팅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시트 버튼 프로그램 종료해라.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블루투스를 끊어주고 종료시켜라 라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락의 타이머의 역할은 블루투스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어딘가에 전달받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0보다 크면 여기 바이트 어베일러블 투 리시브 도착한 게 크면은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쪽에 도착한 메시지가 있으면이라는 소리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 로고창에 표시. 이거 로고창에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로고창에 표시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걸 불러서 그 속에서 이거 중요한 거죠.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도착한 내용을 여기 넘버 오브 바이트 있죠. 요게 실제로 도착한 무조건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도착되어 있는 바이트 수가 얼마인지 그거 개수만큼만 딱 집어오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하드웨어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때 무한정 크게 주는 게 아니고 또 막 도착했을 때 그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이즈를 정해서 버퍼라고 보통 하는데 이 사이즈를 벗어나면 적으면 쌓인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크면은 앞에 걸 버리든지 아니 뒤에 걸 안 받든지 이런 정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박스보다 작은 경우 전체를 뒤집어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작으면 작은 것만큼 있는 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있는 그 크기를 측정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져와 그 소리고요. 가져와서 그 다음에 로고에다 표시해줘 그 소리입니다. 여기 텍스트 투 프린트. 예. 앞에서 처리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프린트죠. 얘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착한 거 이거 가져와서 집어넣으면은 이 프로시저로 넘어와서 로고 창에다가 옛날 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줄바꿈하고 그다음 새로운 거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 액션 버튼인데 이거는 특별한 사항 아니죠?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문자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레드 누르면 R자 날아가고요. 옐로우 버튼 누르면 Y자 날아가고요. 그린 버튼 누르면 G 날아가고요. 오프 버튼 누르면 X자 날아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if문으로 저 네 글자에 대한 액션 정해놨죠. R이면은 LED 몇 번으로 했지 내가? 8번 했나? 10번 했나? 10번에 하이, 9번에 하이, 8번 하이, 9번 하이, 10번 하이 했죠. 그리고 X 집어넣으면 모두 다 오프시키라는 명령을 주었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단순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러 코드인데 이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놔둬야지 혹시라도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됐거나 통신상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또 콜 프린트 여기 썼거든요. 그래서 밑에 로고 창에 표시가 됩니다. 로고 창. 그래서 이건 쓰는 게 좋습니다. 나도 자세한 내용 모르겠는데 에러 코드를 다 모른다는 거죠. 이건 에러 코드 테이블 보고서 어떤 숫자일 때 무슨 간단한 메시지도 나오니까요.
습관적으로 브루투스 통신에 이걸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되는 오류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거 고려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작성이 됐으면 앱 실행시켜서 브루투스 통해서 아두이노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알죠? 이거는 에뮬레이터에서 안 됩니다. 무조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만 됩니다. 에뮬레이터에서 왜 안 되죠? PC에서 도는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PC에 브루투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이폰 안 됩니다. 아이폰도 브루투스 방식이 좀 틀린 게 있거든요. 아이폰 안 됩니다. 앱이 안 깔리니까 안 되겠죠. 뭐 앞에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아이폰에다가 브루투스 앱을, 아이폰에서는 브루투스 앱을 깔아 연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안 해봤거든요. 난 안드로이드 폰이라. 일단 우리 지금 작성 앱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뭐 다운로드하는 방식, 빌드하는 방식은 다 알고 있겠죠. 에뮬레이터로 안 되니까 여기서 꼭 빌드에서 QR코드 스캔하거나 아니면 코드 입력해서 실행시키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앱은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까 조금 아까 에러 코드 있었죠. 그 명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잘못 연결된 거 샘플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515번 에라 샌드 텍스트 연결되어 있는 브루투스가 없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507번 이 디바이스를 unable to connect, 연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켜달라. 이런 메시지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봅시다. 앱을 제대로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 피커가 제시가 되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브루투스를 선택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터미널을 열어놓고서 여기서 레드, 옐로우, 그린, 오프, 아니면 처음에 다운로드가 되자마자 시리얼 모니터는 열어놓기 바랍니다. 시리얼 터미널.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 그럼 돈 거죠. 이건 메시지로만 했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커넥팅이라고 나오고요. 또 블루투스로 내가 여기서 연결시키게 되면 커넥티드라고 딱 메시지가 나. 요 메시지는 처음 연결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까지는 내가 이 버튼 누를 때마다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줄바꿈 메시지 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디스커넥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디스커넥터 연결이 끊어지고 현재 대기 상태고 딴 거랑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커넥트 눌러서 연결시키면 또 커넥팅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알짜 따다다 계속 누르면 알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꼭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표시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브루투스로 들어가서 이게 아두이노 칩에서 이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자 들어가면 얘가 불 켜지고 Y 들어가면 얘 들어가고요. G 들어가면 얘가 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야죠. X자 들어가면 모두 다 꺼지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걸 늘 보는 게,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이 내용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두이노하고 스마트 앱 프로그램을 통신할 때 주고받는 데이터들, 메시지들을 지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내가 두 번째 시간에 케이스 스타디로 숫자 들어가는 거 줬잖아요. 요런 값이 지금 이거는 아두이노로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아두이노로 이게 다 넘어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어디 갔냐? 여기 노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칠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요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그렇지만 아두이노가 브루투스 모듈을 제어하면서 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정보들도 지금 다 주고받으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이거는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지 데이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데이터를 걸러줘, 필터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법은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명령을 막 섞다 보면, 지금 보면 내가 브루투스에서 제어할 때도 그 다운표 속에 다 소문자를 쓴 이유도 이런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메시지들이 다 대문자로 되고 있죠. 그래서 소문자를 쓰질 않고 있다고요. 빨간 게 다 브루투스 모듈하고 브루투스 모듈이 아두이노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들이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좀 이걸 알면은 현재 장치들의 상태라든지 또 연결된 게 누군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른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건 노란색 뿐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빨간색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전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가 저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두이노 보드하고 여러분이 만든 앱 프로그램 앞에 쭉 설명했죠. 그게 잘 연결돼서 동작하는지 꼭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좀 자신 있으면 FND를 바꿔서도 한번 해봐요. 1, 2, 3, 4 날려서 1, 2, 3, 4가 나오게. 또는 말로도 해도 되죠. 우리 앱 프로그램 할 때 TLC 할 때 음성 인식 했었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 싫어. 즉 여기 이 버튼 나 싫다고. 이것 대신에 음성 인식을 해서 빨강, 그럼 빨간불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오케이? 해봅시다. 이게 다예요. 이번 시간 건. 예,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고 브루투스를 연결시켰죠. 예, 이거를 이번 시간에 만든 이 앱으로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은 레드, 옐로우, 그린, 오프라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이걸 눌러짐에 따라서 해당하는 LED의 불이 점등되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한번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커넥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를 끊어버려요. USB 전원을 끊어버린 다음에 이 버튼들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통신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받을 놈이 없으면 바로 에러가 됩니다. 브루투스 같은 경우 그럽니다.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 엄밀하게는 UART, USART 해가지고요.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구분을 합니다. 비동기식으로 보통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브루투스도 그런가?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 교양 없이 또, 이런 전공으로 들어가 버렸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두이노 보드하고 내가 만든 앱이 잘 연결되는지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확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